제 기억으로 아마 2020년 2월, 3월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몇 억 떨어졌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지금 무조건 들어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 초반까지는 좀 다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하락장이 도래하거나 침체장이 도래하게 되면요. 하락장과 상승장 모두 겪으실 우리 부룡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소음이 되게 많다. 아, 소음이 많다. 시끄럽다.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평상시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되게 혼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승장 후반은 원래 혼돈기예요. 왜냐면은 돈도 뭐 벌 만큼 번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투자자들도 어쨌든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복잡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지 않아?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이 뒤엉키는 장이거든요. 그 뒤엉키는 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정보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결국 그러니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락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실 거고,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도 상승 얘기를 주구장창 하실 거고, 이런 소음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정신없으실 거다,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쉽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급과 유동성을 봐라.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장에 가까운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다, 대출 규제다, 대선까지 있어서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네, 역시 보시는 거예요?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역시 소음이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급하고 유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하고 유동성 중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해 바로 며칠 되지 않았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거든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면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큰 그림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변수들, 종속 변수들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종속 변수들만 가지고 지금 떠드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다. 되게 자극적인 시장이 돼버린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은 높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출 거예요.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007년 대선을 봤을 때를 경험을 돌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풀어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종부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2007년 12월이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08년 1월 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래서 완화하겠다가 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시장 안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상승하는 상황이 몇 번 발생을 됐을 때, 뭐 DTI 규제라든지 LTV 규제라든지 결국 또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거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물론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 약간의 영향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향도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다? 굉장한 소음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좀 지역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최근에 강남 4구의 그 하나인 강동구 대장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 12월에 거래된 게 1억 정도 이렇게 하락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일시적인 추세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거래 자체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거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거래된 거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떨어진 게 맞죠. 그렇죠. 팩트죠. 네,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시장을 볼 때는요, 그 떨어진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팩트가 일어난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이라고 하는 2020년의 한 해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오른 시장이잖아요. 네.
작년 9월이었죠. 9월에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어요. 대출 규제라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전세자금 대출도 뭐 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갭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도 했고 그 분위기가 떨어졌잖아요. 분위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심리적으로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조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미친놈이 돼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미친놈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올린들 거래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죠. 실수요자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겠지만 요즘 서울시장의 분위기는 실수요자니까. 네.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자였는데 또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거래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에 또 거기다가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조금 시켜준다는 등 뭐 이렇게 뭐 한시적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들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볼까? 그러면 나오는 매물들은 제가 볼 때 확률상 힘든 사람 물건이 나왔을 거예요. 아주 급한 급급매 같은. 네, 힘든 사람의 물건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의 물건이 시장의 전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거는 결과만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억짜리가 9억에 팔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억에 샀다. 그러면 그 동네 시세가 그 전에 10억이었다라고 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내 아파트 가격은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9억에 샀으면 뭐 또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상승하는 그 반대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나는 몇 억이나 싸게 산 집이 될 거예요. 결국 판단의 문제일 뿐 그걸 가지고 하락의 징조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우리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한 보통 길게는 6개월 정도를 보면서 하락이다 뭐다 이런 걸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네이버 매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통 그 금배로 막 9억 얼마짜리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저층도 11억 이상으로 다 이렇게 매물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은 내가 그 가격으로 팔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금매로 내놓은 게 원래 12억짜리면 11억 5천에 내놓을게. 이 정도 수준이지 9억에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를 떨어진 것들은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실제로 하락장이 도래하거나 침체장이 도래하게 되면은요. 그게 다시 수렴을 해서 9억대로 다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경우는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물건은 12억에 나오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9억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건들만 가지고 시장이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이후에 또 거래되는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래하는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이 상황을 가지고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바로 몇 년 전, 1년 전, 2년 전에 제 기억으로 아마 2020년 2월, 3월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몇 억 떨어졌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는 상황이시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확정질 수는 없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확률이 거죠. 더 높다. 네. 네, 그렇다면 지방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종하고 대구 얘기밖에 안 해요. 떨어지는 곳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왜냐면 돼요. 그게 시작이 돼서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지방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확정지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좀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방을 어떻게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먼저 세종하고 대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 네. 누가 살려고 지금 덤벼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걸려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또 마침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맞으면서 전세 가격도 조금 주춤하고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의 모습은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앞으로 닥쳐 있는 입주 물량 과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대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만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닥칠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나름대로 화랑이라고 말하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강원도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KB 시세, 주간 시세를 보게 되면 강릉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 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심리가 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서울과 수도권 시장과 다르게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급격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수급과 유동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 그 중에서 그러면 지방장을 가지고 보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공급 물량의 추이. 이를 봐야 되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가 막 빠졌어요. 빠졌더라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실수요가 사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곳이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런 곳들을 또 투자자들은 타겟을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대구의 사례에서 보던 것처럼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방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올해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대비 지금 가격 자체가 싸니까 오히려 대구가 지금 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좀 공급량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대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저도 틀릴 수 있고 그분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나봐야 알기는 지나봐야 하죠. 아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조금 제 경험상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저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다. 그렇죠. 대구라는 그 규모가 있고 광역시인데 부산하고 비교하니까 싸니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상 그 말씀은 상승장 초중반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잠깐 옛날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옛날에 볼 때 가격 같은 거 비교하는 방법을 제일 안 쓰셨었고요. 입주 물량만 봤어요. 예전에는요? 네. 지방장 투자하셨던 분들의 거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전후로 해서 입주 물량 전후만, 다른 거 사실 거의 안 봤어요. 입주 물량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투자가 가능했고 수익을 냈으니까 그런 거. 바로 그게 지방장의 상승장의 초반부는 2009년부터였거든요. 2009, 10, 11, 12니까 상승장 초중반부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시장이 복잡하기 시작하면서 입지가 좋고 광역시급 입주 물량 부족한 곳들이 정말로 올랐단 말이죠. 문제는 다 오르니까 투자할 곳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가격 비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아? 얘네가 예를 들어서 7억이니까 얘네는 5억,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의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의 흐름이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부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후반부에도 이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후반부에 이어지게 되면 결국 정말 많은 사람이 산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결국에서 투자 수요의 수요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입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광역시급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막 대구의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죠. 저는 항상 그 스팟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대구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침체장의 초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게 확실히 맞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추세를 조금 더 보고, 이제 지금 대구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반년도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네, 반년도 안 됐어요. 정말로 침체장이면 이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구조로 빠져들었다면,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동안은 지난 상승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면 올랐다는 거죠. 그 경험을 후반부에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상승장 이게 후반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게 진짜로 후반부에 약간 좀 주춤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확률 게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이면 더 큰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침체장이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유의미한 선택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한다라고 하면 조금 덜 먹고 조금 있다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 미분양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침체장이면 오히려 그때 그럼 안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판단하면 최고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온 지 별로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나온 지 이제 결국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저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말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봐요. 저도 한 2년 전, 3년 전의 모습이라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서울과 지방 모든 시장이 꽤 오랫동안 분위기가 강했던 거는 맞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더구나 지금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앞에서는 소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결국 그것들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무시한다?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이클의 단계별로를 봤을 때 대구 시장은 지금 무조건 들어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올 초반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